미얀마에서 규모 7.7의 대지진이 발생한 후 1000km 이상 떨어진 태국 방콕까지도 지진의 흔들림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큰 진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층 빌딩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만약 이 건물이 완성된 상태였다면 큰 피해 없이 버틸 수도 있었겠지만 건설 중이었던 빌딩은 결국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붕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장주기 지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주기가 긴 지진파가 멀리까지 전달되어 고층 빌딩과 같은 특정 구조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에서 난카이 트로프에서 거대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때도 장주기 지진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요? 이번 미얀마 지진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지진의 진원으로부터 10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빌딩이 붕괴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지진이 발생한 곳은 미얀마의 만달레이 부근이었고 빌딩이 무너진 곳은 1000km나 떨어진 태국 방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진의 진도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규모 7.7 대지진의 진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이번 지진의 진도 분포를 나타냅니다.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가장 강한 진동이 나타난 지역입니다. 미국 지질조사소 USGS는 메르칼리 진도 계급 기준으로 최대 진도를 9로 발표했습니다. 방콕은 이 지역과는 거리가 있지만 지진의 흔들림이 방콕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콕에서 관측된 진동은 진도 34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도 34 수준의 지진으로 빌딩이 붕괴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방콕에 건설 중이던 빌딩이 무너진 것일까요? 당시 지진의 상황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소에 따르면 최근 3일 동안 규모 4.5 이상의 지진들이 발생한 위치를 나타낸 자료에서 이번 미얀마 지진은 판 경계가 아닌 판 내부에 위치한 활성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붉은 선이 바로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이 경계에서 상당히 동쪽으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3월 28일 발생한 규모 7.7의 대지진의 진원입니다. 그리고 단 12분 뒤에 규모 6.7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본진에 의해 이미 손상된 안반이 추가적으로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 지질조사소는 본진으로 인해 파괴된 안반의 길이가 약 200km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지진에서는 진원과는 별도로 남쪽에서도 또 다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초의 지진이 발생한 곳은 미얀마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였으며 이후 수도 네피도 부근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여진과는 다른 유형으로 대지진이 촉발한 유발 지진이라고 불립니다. 유발 지진까지 포함하면 이번 미얀마 대지진으로 인해 총 400km에 이르는 안반이 파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지적 재난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지진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먼 거리에 있는 도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주기 지진동의 위험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초대형 지진에 대비해 우리는 지진 방제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발생한 규모 7.7의 대지진은 강력한 여진과 유발 지진을 동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인 장주기 지진을 발생시켰습니다. 장주기 지진은 지진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진원의 깊이가 얕을수록 더욱 쉽게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얀마 지진의 경우 규모 7.7이라는 강력한 지진이었으며 진원의 깊이가 불과 10km로 매우 얕은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형성된 장주기 지진동은 무려 1000km나 떨어진 태국 방콕까지 전달되었고 그곳의 초고층 빌딩이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지진은 주기가 짧은 진동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마치 휴대폰의 진동 모드와 비슷한 짧은 주기의 진동이며, 이러한 경우 저층 건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 내진 설계가 잘 된 초고층 건물의 경우 이러한 짧은 주기의 지진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주기 지진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지진은 2초에서 20초에 이르는 매우 긴 주기의 진동을 가지며, 이는 마치 배를 타고 있을 때 느껴지는 출렁이는 흔들림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장주기 지진에서는 저층 건물보다는 오히려 초고층 건물이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초고층 건물이 공진 현상에 의해 더 큰 진폭과 긴 주기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은 심하게 흔들리게 되고, 심한 경우 붕괴 위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번 미얀마 지진의 여파로 방콕에서 관측된 지진파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측정된 자료를 보면 세로축은 진동의 진폭을 나타내고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는데, 방콕의 관측 지점에서 최대 20cm에 이르는 진폭이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태국 방콕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도로 위로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공사 중이던 초고층 건물이 붕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도쿄나 오사카의 초고층 건물들이 크게 흔들렸던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 모든 사례는 장주기 지진이 먼 거리에서도 초고층 건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이 임박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트라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거대 지진은 규모 9.09의 초거대 지진으로,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는 의미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도 장주기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이 지진의 진원이 하나의 특정 지점이 아니라 넓은 지역의 안반이 한꺼번에 파괴되면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난카이 트라프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한다면 부산은 그 진원에서 약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까지의 거리를 보면 서울은 약 8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앞서 언급한 방콕의 사례에서 보듯이 1000km 떨어진 곳에서도 초고층 건물이 붕괴할 정도로 강력한 장주기 지진동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부산이나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의 초고층 건물이 장주기 지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도 이러한 지진의 사정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최근 들어 지구가 점점 소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3월 28일,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지 불과 하루 만인 3월 29일, 대서양에서도 또 다른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3월 29일 토요일 새벽 2시 17분경, 대서양 중앙해령 중부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지진으로 먼저 규모 6.1의 전진이 발생한 후 이어서 규모 6.6의 본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서양 중앙해령은 바닷속에 형성된 거대한 산맥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판과 판이 벌어지면서 지하에서 마그마가 솟아오르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확산 경계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는 남아메리카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서쪽 해안선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 원래 두 대륙이 하나였지만 점차 떨어져 나갔다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이론의 근거가 된 곳이 바로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현재도 대서양 중앙해령에서는 마그마가 계속해서 솟아오르며 양쪽으로 확장하고 있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신진대사 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스스로를 조절하고 있습니다.